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웬만하면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긴장이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기쁩니다. 저는 아쉽게도 세계적인 대가는 아니고 국내적인 소가입니다. 예. 오늘 저에게 넘기는 거 없나요? 오늘 저에게 아주 괴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중독을 예방해야 하는가?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뇨나 고혈압은 왜 예방을 해야 하나요? 그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좀 다르지. 중독을 어떻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보느냐? 목숨을 걸면은 도박은 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각오를 한다면은 술 못 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굳게 결심한다고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을 우리가 질병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을 보는 대하는 개념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라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의 정의는 너무 다 간단하죠. 인간의 뇌는 기쁨,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되고 조절력을 상실하게 되면 중독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뭔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절력을 개인적인 조절력, 사회적인 조절력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중독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 데이터는 결코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러프하게 볼 때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중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알코올, 마약,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옮겨가서 비헤이비어 에딕션도 생각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박, 인터넷 사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람도 6.8%, 이것도 상당히 적게 잡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예방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이라면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고 이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가 중독에 잘 빠지는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나 빠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중독에 빠질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중독에 많이 빠지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는 선생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어떤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모르는 것뿐이죠. 예. 우리 남편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박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큽니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공존질환을 조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10시간, 15시간 빠져 있다면 다른 문제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ADHD,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런 빙산 아래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힘든 이런 빈곤층, 취약가정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중독에 노출되더라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것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도 높게 나오고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의 비율도 높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늘 일하러 나가고 집에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행하면은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역도 성립을 합니다. 중독이 되어서 또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OECD 가운데 자살 성장률이 1등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음주율도 증가되고 있다는 것과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에 불행해지고 우울해지면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면 그 후유증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뭐가 되고 전부 다 이런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서 중독에 더 잘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더 불행해진다. 이 명제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중독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도박 중독자들 와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어가지고 불행하다 그럽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간이 망가지죠. 간경화에다가 간암까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터넷 게임 하루 10시간 하는데 쥐가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죠. 자, 이래서 불행할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독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자극둔감성과 관계의 상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뇌는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제 환자 가운데 한 명이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카오에서 일주일 만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땄습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일주일 만에 5억을 딴다는 것은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300만 원 월급이 나왔습니다. 와, 기쁘다고 동료들이 한잔 하러 가자입니다. 기별이 왔을까요? 간에 기별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애들이 까꿍까꿍 아빠 놀재. 흥미가 생길까요? 그 큰 자극을 맛을 봤는데 작은 일상의 자극들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결국은 다시 마카오로 돌아가서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이 무서운 것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앗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고민이 많죠? 게임만 하고 뭐 하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로 전두엽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것이 변형계의 감정센터를 적절하게 잘 컨트롤하면서 평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청소년, 어른이 되면서 뇌는 점점점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뇌는 가변성이 높습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되고요. 뭔가 쿨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9, 빨간 색깔로 쳐서 동그라미 쳤는 것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이렇게 TV에 보면 19라고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왜 19세인가요? 청소년은 성인물을 보면 안 되나요? 청소년은 포르노 좀 보면, 중학생 2학년이 뭐 좀 보면 큰일 나나요? 왜 안 되나요? 자, 청소년이 그것보다 걸렸어. 엄마가 봤어. 어떻게 합니까? 쥐어받겠죠? 나는 왜 보면 안 되느냐, 엄마는 보면서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충동 조절력이 없어서, 절제력이 없어서, 그건 어른도 똑같습니다.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너는 아직 희망이 있어서 그렇단다. 엄마는 날 샜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그걸 본다고 더 나빠지고 그걸 안 본다고 내가 더 좋아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뇌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강한 자극이 올 때 이 뇌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전혀 자극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을 때 우리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뇌를 보호하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한다. 결코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간다면 좋아하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면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소풍을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옷도 맞춰주고 사탕 한 봉지 사주면 베고 잤습니다. 형님이 훔쳐갈까 봐. 그 정도로 나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소풍 가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디즈니랜드 다 갔다 왔습니다. 동네 놀이터 간다고 무슨 흥미가 생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자극으로 우리가 100년, 200년 받을 자극을 이 단순간에 받음으로써 다른 소소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늘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갑니다. 왜 중독이 되는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메커니즘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나는 성향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성향, 유전된다기보다는 저는 성향이 유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성격도 관계가 됩니다. 자극 추구형, 뿌리를 뽑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딱지치기 하면 다 따야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승부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 잘 빠지죠. 물론 심리 상태,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허전한 사람들, 외로움이 있는 사람, 현실 도피적인 측면에서 중독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매개체 당연히 중요하죠. 컴퓨터가 없을 때 무슨 컴퓨터 중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의 소지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되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환경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타고나는 기질적인 유전적인 성향과 환경적인 요인과 또 이런 매개체의 영향이 모두 합쳐져서 중독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거의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왜 중요한가? 결국은 허용성과 접근성입니다. 허용성과 접근성이라는 것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성향, 기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통제하기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우리 동네에 카지노가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중독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겁나게 좋아합니다. 매일 갔을 겁니다. 이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 매일 밤에 어디 가서 술을 마실 수 있고 어디 가서 술을 살 수 있다. 그 환경에서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인도 우리 인간의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가 이렇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조사들 많이 해놨습니다. 술, 도박,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들을 전부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를 생각해 봅시다. 담배 팔아서 얼마나 덕을 보는 줄 아십니까? 나라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요. 그 세금으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담배를 끊도록 공익 광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왜? 그게 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이 세금을 거두지만 그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손실, 즉 간접 비용을 계산하면 담배를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하면서 중독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균형과 조절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없애자.
자동차를 없애면 교통사고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문제는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게임을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기왕 할 바에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표지판도 잘 세우고 도로도 잘 정리하고 차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균형과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중독이 많이 양산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라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으로서 이 게임과 여러 가지도 성장해야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중독에 대한 개념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균형과 조절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중독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독 문제의 해결은 뭐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요. 저는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치료가 중독에 가장 좋은 치료인가요? 의학적인 모델에서는 약물 치료, 또 어떤 분은 심리적인 치료, 상담, 가족 치료, 단도박 모임, 금주 모임,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우깁니다. 저는 그렇게 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치료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됩니다. 왜?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제일 관련되는 팩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면 됩니다. 예방도 똑같습니다. 어떤 예방이 제일 좋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박을 끊는 것이 목표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목표냐?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냐? 그것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입원을 해서 치료받고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뻔합니다. 잠자고 있거나 그저 게임하거나 바둑 두러 가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10시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주업해가지고 게임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참 우리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방에서 공부하고 있겠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데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게 그겁니다.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중독을 막을 수 있고 중독을 예방하려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소속된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독에서 회복되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끊고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만이 예방이라고 믿지 말고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더 건강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중독의 치료자로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백날 떠들어봤자 중독은 누가 재미있는 소리로 리볼빙 도어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내보내면은 여기로 이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게 중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치료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을 질병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은 없다는 뜻이냐? 도박에 빠진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인데. 제가 또 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당뇨에 걸린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그러나 당뇨에 걸린 줄 알면서도 운동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식이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100% 당신 잘못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질병의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독에 대한 개념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함으로써 중독이 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